평수 V에다가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줍니다. 분자를 더해준다는 말은 PU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평소에는 이랬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병충해 감소량을 더해줍니다. PU이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을 감자는 이 병충해 보상이란 말이 업무 방법사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봄 감자도 병충해 감소량을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봄 감자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바짝물도 수확 감소는 그대로 평수 물평을 쓰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과목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품목이 딱 있습니다. 특정, 적과전하고 벼.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완전 마스터를 하고 가야만이 일과목의 점수를, 기본 점수는 놓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예로는 최소한도 40% 정도는 이 세 품목에서, 특정, 적과전, 벼 품목에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 넣기 5점짜리 5개 되면 25점입니다. 근데 서술형 한 문제는 15점입니다. 이런 서술형도 대비를 해놓으면은 오히려 가로수 넣기는 똑같이 외우지만 점수가 낮는데 서술형이나 계산 문제 완전히 이해하면 그만큼 빠른 시간에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벼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비틀어서 문제를 내더라도 나는 풀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벼나 특정위험이나 적과전 종합위험은 완전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터를 하시라.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은 그 부분은 조금 보를 하시더라도 이 세 품목은, 그래서 벼도 보험금이 항상 암기를 했다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재균 수술하고 일단은 해서 저는 2항 집합, 제2항 재집합, 경작불능, 수학불능 이런 식으로 저는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옳다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험 기간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항 집합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10%입니다. 제2항 재집합은 25%에다가 면적 PU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가입금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별 그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이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 예를 들어서 내가 20% 이 자기 부담 비율을 냈다 하면은 이걸 2로 나눕니다. 2로. 그래서 이게 40. 그래서 10%, 15%, 20, 30, 40에 이 밑에 있는 것이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경작불능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부담 비율을 빼가지고 2로 나눠서 이 15%만 42.5가 나오는데, 이것은 날려버리고 42%가 보험 가입 금액의 42%가 바로 경작불능 보험입니다. 아울러 벼는 지급 사유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급 사유 암기를 하시고 이것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수학불능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불능은 경작불능 보험금에다가 플러스 15% 더해주면 됩니다. 내가 피해가 많이 없어갖고 자기 부담 비율을 10%짜리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식물적 피율이 65% 미만으로 돼가지고 농사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작불능금은 식물적 고사율이 6%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100% 빼기 10% 나누기 2를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45%를 받는 것이 경작불능보험금인데, 수확불능보험금은 이 45%에다가 15%를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 공이 15%를 합산해주면은 그게 수확불능보험금입니다. 전전의 수확감소는 평수 미평이었는데 변은 이 평년 수확량 대신에 보장 수확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어가 의미는 같다고 치더라도 이 보장 수확량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차감하고 미보상 감수량 차감해서 보장 수확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저의 수확감소 보험금의 이 피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2가 1십이고 제가 P25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냥 입에다 달아붙으면은 25% 말을 안 해도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반복해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노트에다 써놓고 입에서 그냥 말을 안 해도 착착 나와요. 뭐 2가 1십 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1십 뭐 제가 P25인데 25%? 그래서 무슨 어떻게든 내가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을 계산해내면 되기 때문에 뭐 말이 어떻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제자가 따라가는 보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배에서 제2항 재직파 보셨죠? 그 다음에 마늘에 재파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에 재정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P25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양파의 이 재정식 보험금은 같은 면적 피율인데 양배추는 20%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마늘, 이 마늘은 저희가 피율이 아니라 표준 출현 피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늘은 10알을 보통 기준이 3만 주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3만 주에서 몇 주가 싹이 나왔느냐, 출현 주수, 이게 표준 출현 비율입니다. 내가 4만 주를 심었는데 싹을 튀어보니까 15,000주밖에 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피율이, 표준 출현 피율이 50%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파종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35%는 고정된 상수고요. 아까 표준 출현 피율을 곱해서 재파종 보험금을 산출해 냅니다. 설명드린 김에 고추 생산비 보장 이 보험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과목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볍게 넘어가지만은 2과목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또 해서는 안 되고 1과목이지 P를 구하는 공식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병충해가 있는 경우하고 병충해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병충해가 없었을 때, 이것은 잔존보험 가입금액에서 경과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을 곱해서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종전에는 자기 부담금이 잔존보험가액의 5%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하고 5%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없었을 때입니다. 병충해가. 이번에는 병충해가 있었을 때. 이 똑같은데 병충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있었을 때 병충해를 곱해줍니다. 여기서 정확한 명칭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라고 업무방법서에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자로 쓰는데, 그리고 외울 때도 그냥 존경해라고, 존경해면 그냥 제 나름대로는 외우는 방법이니까 이 해자 쓰고 나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PL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안 만들었으면 이 해자 못 했자지? 왜 작냐 아니고 전이냐? 근데 나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방식이기 때문에 바꾸지만, 고추 그러면 존경이 아니면 존경해병, 어차피 자기 부담금 빼는 건 똑같고, 전에는 이게 무조건 5%였기 때문에 자기 부담 가로 열고 5%를 써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3%하고 5%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이렇게 보상액을 빼준 겁니다. 이미 발생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 합계 지금까지 이렇게 받았던 보험금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와 5% 사이에서 3% 가입 자격은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 100% 이하일 때 이렇게 3%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냈을 때는 그 조건을 주겠죠. 2년간 연속 가입해가지고 수령보험금이 100% 이하다 하면은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을 자기 부담금을 3%로 계산하라는 말이구나. 이게 물론 일가구도 이런 조건을 주면서 계산시킬 유도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칙을 그대로 자기 거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경과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경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경과 비율도 수학기 이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있고, 수학이 시작돼가지고 수학기 이후에 이렇게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추는 이렇게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확하기 전까지 모든 생산비가 다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정식을 하죠. 여기가 이제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완료가 됩니다. 이 수확 때까지가 준비를 해서 모든 생산비가 이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확기 이전에는 준비기 생산비부터 됩니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 그 다음에 이것을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기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55.7%라고 또 책에 딱 고정시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간 만큼은 비율을 또 경과된 비율에 대해서 합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44.3%입니까? 43.3%를 생장일수의 표준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는 고추는 10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이, 그래서 이것도 올 때는 그냥 저희들은 생정사라고 해갖고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를 생장일수로, 표준 생장일수는 뭐라고 얘기가 됐는데 고추는 아예 10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하고 100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경과 비율이 계산되겠죠. 이거 숫자 있고 이거 숫자 있고 생장일수 나오고 표준 생장일수 나오고, 예를 들어서 생장일수가 50이고 이거 표준 생장일수가 100이라면 0.5에다가 이것만큼을 곱해서 이걸 더해주니까 이 경과 비율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됐고 표생 이렇게 간단하니 말씀을 듣고 강들여 놓으시면 되죠. 이거는 지금 수학기 이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수학기 이후입니다. 이미 이것이 준비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1로 보는 겁니다. 100%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 마이너스 생산비가 100%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학 일수분의 표준 수학 일수. 그래서 수표로 한 장짜리 수표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 사고가 났어요. 여기는 이미 수학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쪽에 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 마이너스 수학일수분의 표준 수학일수인데, 여기서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 그 다음에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를 표준 수학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경 다음이 P입니다. P율입니다. 이 P율은 P의 비율 곱하기 손의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P의 비율은 P의 면적을 세개의 면적으로 나누든가 P의 주수를 가액 주수로 나누든가, 이게 P의 비율이고, 이 과목은 손의 정도 비율이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1과목에는 그냥 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과목에서 문제를 내려면 손의 정도 비율도 수치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20, 40, 60, 80 뭐 이런 식으로 손의 정도 비율을 아예 구체적으로 주겠죠. 근데 원래는 1부터 20 이런 식으로 이 과목에는 손의 정도 비율이 있어가지고 이 뒷부분의 수치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1과목에서는 그냥 손의 정도 비율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 비율에다가 P율을 곱해서 그에서 자기부담금을 뗍니다. 근데 P율은 P의 비율 곱하기 손의 정도 비율을 곱해서 P율을 산출한다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을 때는 이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연구방사가 이 병충해 종류하고 등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과목에는
이 병충해 등급 인정 비율이 종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치를 살짝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지 및 영동관리 노력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옵니다. 종전에는 뭐 역풍, 파세타인, 뭐 제시, 분당, 흥중, 무징 이래가지고 이 병충해 종류를 왜 대가리라도 외워야 이 병이 나왔을 때 탄저병하고 나왔는데 역풍, 파세타니까 1등급이라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뭐 쓰라고는 안 나올 거니까 여기에 몇 퍼센트 더해갖고 요 고추나 감자는 5,7,9개입니다. 50%, 70%, 90% 해가지고 여기서 20씩 내려갑니다. 70, 50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탄저병의 노력도가 하여튼 많이 있는데 3이 다 했을 때는 이 병충해 등급 인정 비율을 90%로 줄여낸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금년도 2018년도 업무방법세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한 병충해 등급 비율이 노력 정도에 따라서 몇 퍼센트 적용을 한다라고 지문에다 또는 조건에다 줬을 때는 아까 이 병충해를 고려해가지고 등급별 인정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자기 부담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유사한 것이 가을 감자가 또 이 병충해가 또 나옵니다. 네, 가을 감자는 그래서 병충해를 아까 말한 대로 평수 2에 병충해 해주고 평균 수확량으로 나눠준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시간에 이제 그 상품 내용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데까지 이제 저희 업무방법서를 훑어보는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에 이제 목적이고, 2번에 보상하는 손해, 3번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4번이 기간, 5번 가입금액 끝에는 좀 했기 때문에 여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보험 목적의 정의입니다. 3일 시험에 가로 써놓기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은 이 정의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어 정의는 출제자들도 글자를 비틀 수는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자꾸 그 자체로 그대로 정답을 써야만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이 이것이 콤마 좀 유의해가지고 농작물 또는 나무,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및 농작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가지고 보험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품목이 보험 목적이 딱 정해져 버렸으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각 품목마다 보험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특정 적과전, 참달의 밤, 옥수, 감기, 무화과, 유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삼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보험료 납입일이 소가는 해에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 및 해가림 시설이라고 보험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목적까지를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수 제한 내지는 이런 관련에 이런 말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인삼을 2년근 이상이라고 했는데 거기 인수자에 보면 2년근 이상 6년근 미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에서 5년까지인데 혹시 1년 못 번다라 6년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립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근 이상 이렇게 보험의 목적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매실, 오디, 복분자, 자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험료 납입일이 소관에 가입한 가손에 여기에 식재된 그 나무에서 다음에 수확하는 과실 특정 이용을 빼놓고는 전부 다 보험을 전년도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만이 보험을 그해에 가입해가지고 그해에 수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Y년이고 여기가 거의 플러스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Y년에 보험을 계약을 했고 보장은 Y 플러스 1년에 이렇게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수확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같이 간다는 것은 그냥 2018년에 수확하는 오미자 과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줬고요. 또 고추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보험료 납입일이 소관에 가입한 농지에 정식된 고추에 넣고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는 고추 또는 수확 이후 건조되는 과정상의 홍고추 시설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제외된다. 그래서 푸동씨는 원래 없겠죠.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풋홍시 제외, 풋고추, 건조상 홍고추, 시설 이렇게 해서 이게 사회 문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건 제외되기 때문에 인수 제한이라는 내용이에요. 가입 안 된다고 또는 보장 못 받는다고. 그래서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를 조금 점검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을 보면 보험료 납입일이 소관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정식되어 수확한 콩 그래가지고 자흥류 및 두부용 또는 나물용, 반민용 근데 여기서 또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땅콩, 팥, 왕두, 강낭콩 그래서 높으면 땅 파는 것을 건강하니 거절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말은 제외된다는 거. 일반국은 공부를 어렵게 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만들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그리고 업무방법서를 볼 때 내가 아는 것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면에 2번 읽고 막 그런 겁니다.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업무방법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자기 걸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굳이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목적 답이 나온 것이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종합의무에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이렇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종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도 10가지가 있어요. 경우는 태풍우박, 이렇게 호우, 강풍, 냉해, 동상의 설해, 한해, 조해, 기타 자연재해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에 또 단서가 붙습니다. 이렇게라도 외우려고 태우는 호강을 갖다 냉동 설 안에도 조기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이제 이 폭염이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자연재해로 폭염을 지정을 해줬더라면
그런다 해서 기타 자연재해로 아직까지는 명령도 못 합니다. 그래서 종합에서 보장을 못 받고 특약 가입을 해야 되는데, 특약도 사과배 단감 떫은 값만 해당되고 보험기간도 8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과수 농가는 엄청 피해를 입고도 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 보면은 이 보통 이 약관 있고 특별 약관이 있죠. 그래서 과실 보통 약관, 이게 이제 지진이 작년에 들어오고 화재가 금년에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는 과부가 태우라는 사람하고 이것을 조금 바람을 붙으면 닭입니다. 닭 이거에다가 술을 한잔 해요. 그래가지고 태우시는데 나무가 나 태우가 아니라 태집인데라고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소리도 맞게 옵니다. 근데 이제 지진하고 화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실 보통은 태풍, 강풍, 우박을 주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 특약에서는 특정이기 때문에 동상이 봄 동상하고 가을 동상이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일수 피해가 특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정의 나무 위험은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 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과부가 그냥 닭똥집에다가 술을 먹으면서 태우시는데 나 태집이야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일소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약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복분자가 수확 6월 1일 이후는 태풍하고 우박에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7말 8초에 갖고 8월 이후에는 태풍하고 우박에 보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으로 또 보장받는 것이 인산 폭력이 하나 있어요. 해감집이 침수를 했을 때 뭘로? 화재하고 우박으로. 해감집 북침, 화재, 우박.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말을 좀 만들어서 이 보상하는 소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것이 특정 위험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이 조금 헷갈립니다. 저가전 종합이라는 것은 저가 전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다 종합으로 보장을 받다가 저가 후가 됩니다. 저가는 사과배는 6월 30일이고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시작 기간도 사과배는 7월 1일부터고 나머지는 8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가 전에는 이렇게 종합으로 위험 보장을 받다가 저가 후 종전에 그 특정에서는 그냥 태우였는데 과부 태우였는데 여기는 저가 후에는 보통 약관이 이 집중호우가 이쪽에서는 특이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 저가 후는 이것이 보통 약관이에요. 이 집중호우가. 그 다음에 이 여기는 동상인데 봄 동상이 없고 가을 동상이 있습니다.
이건 적과 후기 때문에 법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3월부터 5월 31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적과가 시작된 시점에는 본인 동상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 후의 동상에는 가을 동상에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소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태우집, 탁통, 태집이었는데 나종, 탁통, 나종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춰가지고 적과적 이용 방식도 보상하는 손해를 또 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적과적 종합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 보장, 이 과수, 보통 보면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대포는 기다림 시설을 보장해준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7월 30일 이전에, 그 다음에 변은 또 12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병충해가 정년에는 4가지 병충해였는데 금년에 법방해가 어깨가 붙었습니다. 어깨가 멍노린지하고 패시문병이. 그래서 정전에는 표도 흰줄인데 이거는 표도 흰줄 몇 개까지를 배워놓으셔야 6가지를. 그래서 중간에다 이렇게 가로 써놓고 병충해 또 문제 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 병열구, 도열병, 흰입 많은 병, 부모님 많은 병, 그 다음에 멍노린 패시문병 이런 식으로 그냥 표도 흰줄 몇 개 일단은 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 보장에서 감자하고 고추는 병충해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 병충해도 같은 병충해라도 병충해 명칭은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경전에는 이제 마포 콩량만 4가지만 농업 수익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고구마하고 가을 감자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 콩량이 가고 해서 6가지로 해서 이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에다가 가격 하락입니다. 이 기존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여기서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농업 수익 감소 피해율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뺍니다. 그래서 PB 실기로 외우셔야 되는데, 내가 작년에 포도 한 상자에 5kg 한 상자에 2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금년에 수확을 해보니까 5kg 한 상자에 여기 만원밖에 안 가더라. 그러면 기준 가격은 2만원이었을 건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은 만원이기 때문에 피해율이 50%를 내립니다. 이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도 해주겠다는 것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보험은 대부분이 수확 감소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주는데, 가면 갈수록 저희 품목도 이렇게 수익 보장 쪽에도 치중을 해서, 지금 제가 아까 6가지 마포 콩량이 가고 6가지 있는데, 이게 품목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희 업무도, 그리고 이 수확 감소는 항상 그 수확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농가 수익 감소는 그 전에 수확량을 조사를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이 편중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 가격이 딱 정해지고 수확기 가격이 결정될 때 피율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설명돼야 될 부분이 아주 무지한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대로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뭐 모든 면에서 조건이 괜찮은 조건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작년에 한 가지는 어려울 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좌우명은 이렇게 미치면 미친다 했습니다. 이 미친다는 것은 왕 앞에 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급인데, 미치면 도달한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미치지 않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작하고 고생한 것, 나머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학교 가시면 필드에서 다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력도 없는 놈이 앞에서 떠들어대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